계속해서 지역 이슈 속 행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사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청주 출신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노영민 실장 어떤 인물인지 또 충북에는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것인지 또 충북의 정치 지형에는 노영민 실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청와대 주요 참모진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충북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청주 출신의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면서 대통령을 최근접 보좌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어떤 인물인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지역에서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좀 짚어본다면 이분은 57년생이군요. 청주 출신인데 청주의 석교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주성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76학번이네요. 76년도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습니다. 이후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수배도 내려서 결국은 대학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예. 이후에 뒤늦게 1990년에 뒤늦게 이제 늦가기로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고요. 노영민 실장이 6남매라고 합니다. 그중에 넷째 아들이고요. 예. 부인은 최영분 씨, 같은 연대 동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영분 씨와 또 노동운동을 함께한 이런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게 금강전기란 전기 회사를 실제로 그 노영민 실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종교를 봤더니 3대째 기독교 집안,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이시고 형님은 또 목사라고 하는군요. 예. 또 노영민 실장이 연세대학에 재학 중에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생회를 이끌었던 이런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행보들이 조금 더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네. 현재까지 뭐 나와 있었던 혹시 정치적인 뭐 이력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뭐 친문 세력으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네. 이분의 정치 이력들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친문 세력이고요. 예. 아주 그 노영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그 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영민 실장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바로 이제 주중대사에 임명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에 취임을 하자마자 사실 지역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전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분명히 있었고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 시절에 노영민 실장을 기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거고 지금 비서실장이 된 것이죠. 궁금해지는 게 뭐 단순히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발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지금 노영민 주중대사가 발탁이 됐다, 비서실장으로 됐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코드와 맞는 민주화 운동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전기회사를 운영했던 이런 실제 경영주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3선 출신입니다. 예. 정치적인 감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산업통상위원장직을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경제계의 밝은 인물입니다. 여기에 주중대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예. 외교력도 충분히 이번에 입증을 했고 예. 충분하게 발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정무적인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최적의 그 비서실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예, 또 특별한 것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시인이고 또 네. 바둑 실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노 실장이 평소 시를 짓는 걸 좋아하고 감성이 문학과 출신이신 예, 아주 풍부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등단 시인이고 말이죠. 그렇지만 또 시 때문에 정치적인 발목을 잡히는 이런 고초를 치른 적도 있었어요. 이제 지난 2015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집 강매 논란 여파로 총선을 불출마하는 이런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예. 취미는 바둑이고요. 예.
아마 2급이라고 합니다. 이 실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바둑 의원 외교를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또 주중대사 이번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바둑으로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주 교감을 잘 치룬, 형성한 이런 인물이어서 바둑도 아주 수준급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집 강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국회의원 시절일 때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 이야기는 좀 더 네. 들어봐야겠죠? 이게 시집 강매, 이게 아마 노영민 실장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어쩌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인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2015년 말이었는데 이 노영민 실장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국회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서 산하기관, 상임위 산하기관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매를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시집의 이름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는 제목의 판매 그 시집의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집 강매 논란의 여파로 노영민 당시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아서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를, 이게 중징계거든요. 예. 자격 정지 처분을 또 받았고, 무엇보다 2016년 20대 총선을 불출마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때 도종환 장관께서 그렇게 갈고 닦은 노영민 그 당시 의원이 갈고 닦은 청주 흥덕에 도종환 장관을 구원투수로 임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역구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예, 불출마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일이었을 텐데요. 이를 옹호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옹호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 일부 정치평론가들 이 노영민 실장 좀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치인들이 시집이라든지 자기 책 이런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사실상 편법을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노영민 실장은 그 당시에 카드 단말기 현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근거가 남는.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판을 하게 되면은 모든 국회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놓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것과 저는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투명하게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카드 체크기 설치를 통해 책을 판매했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이 노영민 의원의 아들이 취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노영민 실장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시절이었는데 201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영민 의원이 지금 두 아들을 스라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26살 아들이었는데 홍재영 의원이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 시절이었는데 예. 지역과 청주 상당 아니었습니까? 홍재영 국회 부의장 기획비서관 그것도 4급 서기관 자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홍재영 예. 의원이 이때 특혜 채용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는 건데요. 그 당시에 또 마침 노영민 국회의원이 청주 상당히 지역구인 홍재영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 아주 열성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홍재영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노영민 의원의 아들이 그때 그것을 가지고 홍재영 의원께서 노영민 의원의 아들을 취업시켜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됐습니까? 서기관급짜리면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도 맞습니다. 26살 당시 네. 예, 그때 나이로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위는 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또 친분이 좀 있길래 이런 인연들이 좀 깊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노영민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친문계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가 좀 알아봤더니 지난 2013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수석,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노영민 이제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노영민 의원이 그 당시에는 김근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죠. 그때 이 계파 모임이었는데 민주평화국민연대 사무총장을 노영민 그 당시에 의원이 역임을 합니다. 이때는 노영민 의원은 친 김근태 의원으로 이렇게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하지만 2012년도 대선에서 노영민 그 당시에 의원이 이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친문재인으로 이렇게 인사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영민 실장,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문지기라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 예. 문지기가 뭐냐면 문재인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문지기 이렇게 모임을 결성을 하는데 이때 회장을 맡아서 원조 문재인 사람이다. 원조 친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도에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이제 조직 본부장을 역임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선거 조직을 총괄하면서 대선 승리로 또 견인을 하고 이때부터 최고의 핵심이다, 복심이다. 이렇게 이제 노영민 실장이 이렇게 이런 그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친한 사람을 두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면서 충북에는 어떤 기대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충북의 관심은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충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데 예. 뭐 충북 도민들 당연히 환영하고 잘된 일입니다. 당연히 지금 박수를 보내야 되는 일이고요. 뭐 지금 당연히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정부가 좀 도움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시종 지사 뭐 지금 가장 역점 추진하고 있는 충북의 역점 사업 강호축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있고 또 여기에 충북 내륙화 고속도로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좀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충북은 좀 노영민 실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냉정하게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영민 실장 국가적인 현안, 이제 거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판세를 봐야 되는 예.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또 사회의 남북 외교 정무적인 문제 이런 전체적인 대한민국 숲을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노영민 실장이 국가적인 숲을 봐야 되는 자리에서 좀 충북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괜히 충북의 현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역공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우리 충북은 외부 효과라고 할까요? 뭐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충북에 노영민 실장이 있음으로써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노영민 실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런 기대 효과는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노영민 실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충북의 입장에서 예. 이런 거다라고 이제 충북의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지만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일단 큰 기대를 좀 걸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거죠. 가지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또 국내 현안도 중요하지만 뭐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에서 가장 큰 최근 작업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기도 한데. 주중대사로 1년 3개월 정도 임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임기를 다 끝마치기도 전에 지금 사퇴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좀 짚어볼 수 있는 역량이 사실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박근혜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바톤 터치라는 과정을 보면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중국과의 우리 남북 관계는 얼마나 그때 냉각돼 있었습니까? 예. 그래 중국과 대한민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아주 사실상 절단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 바통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어받아서 갔는데 그 과정의 그 교두보 역할 한 분이 바로 노영민 실장 아니겠습니까? 이후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에 건너가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국과 외교 문제, 특히 그 당시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예. 이후 어쨌든 잘 풀어왔어요. 외교적인 시험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지금 중국과의 우리가 관계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기저효과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성적표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영민 실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게 비단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정무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둑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예. 노영민 실장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 1년, 2년 가까이 그 시간 동안 노영민 실장은 충분하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또 세계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을 좀 주셨던 그 바둑 실력이 굉장히 뭐 수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뭐 외교를 바둑으로 둔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네.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외교적인 문제든 뭐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뭔가 교감을 가지고 교집합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취미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친근감,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교감을 얻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바둑이라는 아이템, 예. 그것도 참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영민 실장께서 그 당시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이렇게 소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바둑을 통해서 또 노영민의 역할, 정무적인 역할 저는 높이 평가한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뭐 이번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성권의 성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정이 흔들리면 레임덕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 뭐 경기 침체가 회복이 될지 악화될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총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들 간에 뭐 대권 잠룡들도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의 임명이 충북 정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충북의 입장에서만 볼 수 있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예, 예. 지금 지금 노영민 실장이 이제 쉽게 좀 국가적인 거물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권력의 핵심,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이분이 청주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북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노영민 실장의 임명으로 충북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충북은 노영민 나비 효과를 기대해도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끊임없이 일단은 정부가 쭉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야 되는 네, 상황일 분발해야 수밖에 되겠죠. 없는데 맞습니다. 히든 카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 당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맞아요. 좀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영민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렇습니다만 충북 도민들, 충북 유권자들 현명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오산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입장입니다. 좀 네. 그걸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 역이용하는 이런 정치적인 모색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선견지명이 좀 필요한 때인 것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영민 실장 정치 행보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노영민 실장의 정치 행보를 좀 예상 점쳐보도록 하는데 이 노영민 시장의 그 고향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그 중심지가 흥덕 아니겠습니까? 청주 흥덕 선거고 지난 2004년부터 내리 3선을 성공했던 노영민 실장입니다. 이번 기용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내년 4월에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점을 쳤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다. 예. 이게 맞을 겁니다. 이런 분석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이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흥덕 지역구를 이어받은 도종환 이제 그 의원이 지금 장관이시죠. 이분이 다시 3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영민 실장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한다면 4년 뒤에 충북 도지사 선거 도전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시종 지사가 3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기가 끝난 뒤에 충북도지사 자리는 무주공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노 비서실장이 유력 도전자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말이죠. 또 노영민 실장 앞으로 어쩌면 잠룡으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노영민 실장이 그 정도 국가적인 거물이기 이제 거물급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노영민 실장 충북도지사를 발판 삼아서 이 꿈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 대망의 꿈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물론 앞으로 정치 상황, 정치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점쳐볼 수 있는 상황, 정치적인 시나리오는 이 정도이고요. 현재로서는 노 실장 정치 행보 탄탄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충북의 정치 지형에도 엄청난 영향을 노영민의 행보 하나하나 때문에 충북의 정치 상황도 지형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파급력이 큰 자리에 지금 올라선 만큼 무게감도 상당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무려 20개월간 비서실장으로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이 노영민 대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이 외교력에서는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상황에서는 큰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의 선임으로 경제 상황을 타개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기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얘기 있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갓근을 고쳐맬지 아닐지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듯합니다. 자, 시사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BBS 이호상 기자님 고맙습니다.